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소득률이 증가하면서 순소득이 증가하고 위험이 감소하는 것을 생산성 증가라고 규정하였죠. 저번 시간에는 분자에 중점을 두면서 생산성을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분모에 중점을 두어야 되겠죠. 순소득률은 일정 기간 분에 일정 기간 발생하는 순소득이다. 어떤 경우에 순소득률이 높아지는가? 분모가 작아져도 생산성이 강화되는 거죠. 증가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식에서 분모인 일정 기간 발생하는 비용이 감소하면서 순소득률이 커지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사업체는 사람과 작업수단을 동원하여 소득을 얻는다. 좀 비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자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지 분모를 감소시키면서 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죠. 비용 잘 모르는데 분모가 감소하면서 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를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대충 얘기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비용은 작업수단 투입 비용과 인건비로 나누어진다. 어느 경우에나 작업수단과 사람이 동원이 되죠. 사업체는 생산물을 보면 생산물을 생산하는 업체를 보면 작업도구와 기계 같은 게 동원되잖아요. 건물도 동원될 수 있고 또 생산하는 업체는 또 무엇을 반드시 동원하나요? 원료를 동원하죠.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철, 구리, 플라스틱 등등을 가공하겠죠. 만들어진 또 부품들을 결합하고 가공을 한다는 거예요. 생산물을 만들어 파는 사업체는 작업도구와 원료를 동원하여 생산물을 만든다. 즉 작업수단에는 작업도구와 원료가 있다. 모든 사업체가 생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을 얻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업체가 생산물을 만들어서 판매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상업에 종사하는 사업체 생산, 생산물을 만들지 않잖아요. 생산물을 구매하여 팔 수는 있어도 만들어 판매하여 그렇죠. 은행 같은 경우에 또 뭔가를 판매하죠. 그 소득을 얻겠죠. 일정 기간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판다 했죠. 근데 거기서 원료를 사용하냐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원료가 빠지는 거죠. 작업도구는 사용하잖아요.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책상을 사용할 수도 있고, 건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건 어떻게 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원료만 빠진다. 근데 원료가 빠짐으로 인해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업이나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업체는 원료를 동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작업수단 투입비용은 작업도구 투입비용과 원료 투입비용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요. 그 생산업체에는 원료 투입비용이 추가된다. 그것만 다른 거죠. 모든 사업체는 두 가지를 동원한다. 작업도구 투입비용과 인건비가 동원이 되죠. 비용이 크게 있다. 단 생산업체는 원료 투입비용이 추가된다. 어떤 무엇을 생산하든지 마찬가지다. 우선 원료를 투입하지 않는 사업체의 경우 비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자. 그래요.
그러한 사업체의 투입비용은 작업도구 투입비용과 인건비로 나누어진다. 원료를 투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도구 투입비용과 인건비가 있죠. 1년간 작업도구 투입비용은 200만 원이고 인건비도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판매하는 상품은 한 건당 1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한 개당 한 건이라도 한 개당 해야 되고 1년간 500건을 판매하면 500만 원의 소득을 얻게 된다. 이 경우 그래요. 400건을 판매하면 400만 원의 소득을 얻게 된다. 400건을 판매하면 순소득은 0원이 되고 순소득률은 0%가 된다. 그렇죠. 400만 원 투입비용은 그냥 400만 원이라 했잖아요. 가정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순소득은 제로가 되니까 순소득률은 0%가 된다. 500건을 판매하면 어떻게 되느냐? 순소득은 100만 원이 되고 순소득률은 25%가 된다. 400만 원은 그대로고 이제 500건을 판매했으니까 총 얻은 소득은 500만 원이죠. 거기서 400만 원을 빼면 100만 원이 된다. 600만 원을 판매하면 순소득은 200만 원이 되고 순소득률은 50%가 된다. 400만 원분의 200만 원. 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는 생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체를 살펴보자. 1년간 작업도구 투입 비용은 200만 원이고 인건비도 200만 원으로 앞의 사업체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체는 한 개의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데 1만 원의 원료가 투입되며 상품은 2만 원에 팔린다고 가정하자. 원료가 투입 비용이 없으면 만 원에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료가 투입되면서 2만 원에 팔린다. 달라진 건 뭔가요? 원료 투입 비용만 추가됐다 이 말이에요. 이 사업체의 순소득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판매량에 따라 원료 투입 비용이 달라지므로 총 비용은 작업도구 투입 비용, 원료 투입 비용, 인건비의 합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생산물 400개를 판매하면 원료 투입 비용은 400만 원이 된다. 그렇죠. 400개 판매했으니까 원료 투입 비용이 400개죠. 100개면 100만 원이죠. 원료 투입 비용은 따라가는 거죠. 판매량에. 작업도구 투입 비용과 인건비는 각각 200만 원이므로 총 800만 원이 된다. 판매하는 상품은 각 한 건당 2만 원이므로 400건을 판매하면 800만 원의 소득을 얻게 된다. 이 경우 순소득은 0원이 되고 순소득률은 0%가 된다.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앞에 경우에는 원료 투입 비용이 없죠. 근데 생산업체는 원료 투입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400만 원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소득률은 0%가 된다. 앞에서도 0%가 됐는데 결과는 똑같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400만 원이 더해지면서 0%가 된다. 분모에. 그 다음을 보자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그 다음을 보면 뭔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산물 500개를 판매하면 원료 투입 비용은 500만 원이 되고 그렇죠. 한 개당 원료 투입 비용이 만 원씩 들어가니까 총 비용은 900만 원이 된다. 소득은 그래요. 소득은 1000만 원이 되며 이 경우 순소득은 100만 원이 되고 순소득률은 11.1%가 된다. 앞의 경우가 보자는 거예요. 앞의 경우에도 500개가 됐을 때 순소득이 100만 원이 되죠. 뒤의 경우도 순소득이 100만 원이 되죠. 똑같죠. 근데 순소득률은 어떻게 되나요? 11.1%, 뒤에 앞에는 25%. 절반도 안 되죠. 왜 그런가요? 순소득은 똑같은데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원료 투입 비용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순소득은 같은데 순소득률은 작아진다.
좀 더 진행해 보자는 거예요. 생산물 600개를 판매하면 원료 투입 비용은 600만 원, 총 비용은 1000만 원이 된다. 그렇죠. 총 소득은 1200만 원으로 순소득은 200만 원이 되고 순소득률은 20%가 된다. 300만 원분에 200만 원 플러스 원료 투입 비용 600만 원이 더해지죠. 그러면서 20%가 되는 거예요. 앞의 경우는 어떤가요? 그냥 400만 원에 분에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뒷경우는 어떤가요? 600만 원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순소득은 똑같은데 앞의 경우나 뒷경우나 판매량에 따라서. 그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사업체를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해야 될까요? 판매량이 증가하면 순소득은 똑같이 증가하는데 뒤에는 순소득률이 감소하잖아요. 뒤에도 순소득이 증가하는데 그 증가폭이 훨씬 작죠. 분모의 원료 투입 비용이 더해지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된 거지? 비교가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료 투입 비용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면 뭐 그게 왜 가능하냐? 이제 그것도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의 사업체와 뒤의 사업체를 비교해 보자. 판매하는 상품량이 400개일 때는 둘 다 순소득이 0원이고 판매하는 상품량이 100개씩 증가할 때마다 둘 다 순소득은 100만 원씩 증가한다. 그런데 상품량이 100개씩 증가할 때 앞의 사업체의 순소득률은 0%에서 25%, 25%에서 50%로 증가하는데 뒤의 사업체는 0%에서 11%, 11%에서 20%로 증가하여 뒤의 사업체의 순소득률은 앞의 사업체의 순소득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이 됐죠. 왜 그런가요? 판매량이 증가할 때마다 분모에 더해지는 원료 투입 비용이 커지니까 앞에 건 더해지는 게 없는데 이는 판매량이 증가하더라도 앞의 사업체는 분모의 변화가 없는데 뒤의 사업체는 판매량이 증가하면 원료 투입 비용이 증가하며 분모 역시 커지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원료 투입 비용이 증가할 때 생산업체는 상품을 판매해 얻은 화폐로 원료 투입 비용을 대체한다. 그 실무적으로 얘기하면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하여 사업체 소유주가 별도의 개인 자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외상을 일단 사서 판매한 뒤 갚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외상매입금이라는 항목이 장부에 생긴다.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제 판매량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니까 판매량을 증가시키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개인 재산을 넣어서 하냐는 거예요. 사업체 소유자가. 그런 식으로 그래 안 하겠죠. 판매하여 얻은 소득으로 원료 투입 비용을 대체하겠죠. 증가하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감소하면 원료 투입 비용은 감소하고 증가하면 원료 투입 비용은 증가하는데 판매량이 증가하면 판매에서 얻은 소득으로 한다. 원료 투입 비용은 판매량이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증가하고 판매량이 감소하면 자동적으로 감소한다. 결론적으로 원료를 투입하는 사업체 간의 생산성을 비교할 때는 원료 투입 비용을 포함시켜 비교가 가능하지만 둘 다 생산업체예요. 둘 다 그 원료를 투입하겠죠. 원료 투입 비용이 있는 거죠. 그때는 원료 투입 비용을 포함시켜 비교가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하는 거죠. 원료를 투입하는 사업체와 원료를 투입하지 않는 사업체의 생산성을 비교할 때는 원료 투입 비용을 빼고 계산해야 서로 비교가 되지. 원료 투입 비용을 빼지 않고서 계산하면 동일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원료를 투입하지 않는 사업체의 생산성이 더 큰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한번 보자는 거예요.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2023년이죠.
순소득률을 계산해 보면 원료 투입 비용을 포함시킬 경우 21.5%, 현대차는 9.5% 나온다는 거예요. 국민은행은 20%, 제일기획은 7.5%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국민은행만 보자는 거예요. 삼성전자와 비슷하고 현대차와 보다 2배 이상 높은 걸로 나오죠. 그런데 이제 2023년도를 보면 원료 투입 비용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는 41%가 되고 현대차는 27.6%가 된다는 거예요. 국민은행보다 높죠. 높은 거예요. 그 작업 도구와 원료 투입 비용은 이제 그 판매량에 따라서 변동하는 거고, 그 국민은행에는 원료 투입 비용이 없는 거죠. 판매할 때마다 분모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원료 투입 비용을 빼고 보면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2023년도에는 순소득률이 제외한 그러니까 동일한 기준에서 봤을 때 더 높은 것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같게 해서 비교해야지 비교가 되는 것이지, 같지 않은 것을 비교하면서 생산성이 더 높다, 더 낮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요. 같게 해서 비교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상태에서는 생산성 비교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